자,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나온 정보들을 이래저래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금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전 SEC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리플사에 대한 SEC의 소송은 무고한 제3자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힐 것이다. 이러한 소송 같은 경우는 전례가 없던 일이며 즉각적인 집행 조치를 강요할 만한 시급한 이유가 없다.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소송에서 누가 승리를 하든지 간에 그 이상의 피해를 입는 것은 무고한 XRP 홀더들이다. 사기나 허위 진술 등 명확한 혐의 제기 없이 단순히 위원회 집행 절차 발표가 수십억 달러 손실을 입힌 사례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 그만큼 지금 정말 빠른 속도로 XRP 시총이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XRP 가격은 제대로 된 반등 한번 주지 않고 쭉 밀려버린 상태에서 어떤 이들은 XRP를 떠난 사람이 스텔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스텔라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좀 반등을 해주고 있죠. 자, 아무튼 다음 소식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SEC의 이 크리스마스 직전의 발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억 달러를 말 그대로 잃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XRP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명은 지금 SEC와 제이 클레이튼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어제 짐 싸서 나갔죠. 방 빼서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그냥 아예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나간 것인데, 이런 SEC의 행태에 대해서 다른 변호사들도 좋지 못한 그런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 제시 히어네스라는 변호사 같은 경우는 내가 증권법 관련된 소송을 하는 변호사는 아니지만은 최근 SEC가 보인 행태는 굉장히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는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자들을 완전 때려 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미국 시민들을 돕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SEC가 오히려 미국 시민들에게 칼을 겨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질타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석연치 않은 구석이 굉장히 많다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SBI 그룹의 키타오 회장, SBI 측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리플사의 고객 중에 90% 이상이 해외 고객들이며 80%의 국제 송금 볼륨은 미국 밖에서 일어난다. SBI는 이 소송건이 리플사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사의 영원한 우군이라고도 볼 수 있는 SB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리플사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는 SEC가 리플사를 기소한다 할지라도 리플사와 장기 사업 협약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한 발 빼면서 머니그램의 외환 거래는 리플사의 ODL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미국 SEC의 소송 상대방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선을 딱 긋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비즈니스 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죠. 불똥이 튈까봐 이제 좀 조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쉽지만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혼란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어제 XRP가 상폐된 거래소들 몇 군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XRP 관련된 상품 중에 일부를 거래 제한한 거래소들도 있었고요. 이들은 대부분 일본 거래소들이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더욱더 많은 회사들이 XRP에 관련된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갤럭시 디지털, 노브그라치의 갤럭시 디지털은 XRP 거래를 마찬가지로 중단을 시켰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업체 심플렉스 역시 XRP 거래를 중단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더 많은 곳들에서 앞으로 XRP가 상폐되거나 거래가 중지되게 되면 XRP 유동성에 크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SEC 측에서 이 암호화폐 브로커들이 만약에 증권형 토큰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5년 동안은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선심 쓰는 척 발표를 또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거래소들에서 굳이 XRP를 상폐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지금 돌고 있는 소문 중에 하나가 코인베이스. 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이미 증권형 토큰도 상장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간으로 다가오는 금요일 XRP를 상폐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의 출처도 있는데요. 탈중앙화 투자회사인
메타카르텔 벤처스의 아담스 코크란이라는 사람이 직접 들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코인베이스가 XRP 상장 폐지 문제를 변호사와 논의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정말로 만약에 코인베이스에서 XRP를 상폐하게 된다면 이 여파가 정말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5차례 XRP 대량 이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리플사도 3,940만 개의 XRP를 익명 주소로 이체를 하는 일이 있었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사리 CEO 라이언 셀키스, 제가 이 사람 의견에 동의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그는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리플사 소송 관련 문건을 3번 읽었다. XRP 홀더는 완전히 망가졌다. XRP 같은 경우는 1월 중순까지 10센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는 일종의 전투로 리플사가 증권 이슈를 해소할 것이라고는 생각한다. 다만 리플의 ODL, 유동성 파트너, 분배 방안 등은 모두 사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송건을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소송 자체도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시점에서 또 이 발표를 연말 바로 직전, 연휴 바로 직전에 해버렸죠. 크리스마스나 연휴 때 같은 경우는 휴일들이 많이 껴있어가지고 다들 쉬러 가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도 못하도록 이것도 전략적으로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도 크리스마스 때는 이 거래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더 커지는데 딱 이때 발표를 해가지고 XRP를 완전히 죽여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하필 크리스마스 직전에 이런 발표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때 발표를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리플사와 XRP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자, 아무튼 이 XRP가 10센트까지도 떨어지게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에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인컴샤크도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XRP가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약간은 반등 주고 나서 10센트까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센트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막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XRP가 다시 한번 50센트대 그리고 1달러까지 올라가기는 더욱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여기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리플사가 결국 증권 이슈를 저도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사와 XRP는 누가 봐도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해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리플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들, XRP 생태계가 전부 다 무너져 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XRP 랩스, 숨, 음악업계, 빗페이, 게임업계 여러 군데 투자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물론 이들이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거나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XRP를 기피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캐나다의 3IQ 같은 경우도 우리는 XRP에 투자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선을 딱딱 긋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고 좀 암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래도 오늘 나온 소식 중에 약간의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라면은 새로운 SEC 위원장이 발탁이 됐는데요. 미국 상원에서는 이번에 친암호화폐 성향의 엘라드 로이즈먼 씨를 SEC 위원장으로 발탁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비트코인 ETF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입니다. 지금 제이 클레이튼은 이미 떠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최대한 빨리 이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이 문제를 수습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복구를 해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한 희망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연말과 겹쳐가지고 여러가지 일들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장기화되면 될수록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디 이 사람이 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 정보까지는 아니고요. 약간의 음모론 비스무리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추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이신 스타힐 파크님께서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여기는 이 산티아고 벨레즈라는 사람, 최근 이 SEC 소송 사태에 대해서 자신의 이론을 한번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봤는데요. 석연치 않은 점이 정말 많은 이번 소송건,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래 추측을 하는 편은 아닌데 크리스마스니까 한번 재밌게 꾸려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이 클레이튼의 숨겨진 의도를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자, 전 SEC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은 전에
설리반 앤 크로멜 LLP의 파트너로서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회사 경영위원회 위원이자 회사의 기업 관행의 공동 책임자이기도 했었다. 설리반 앤 크로멜은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회사들과 투자은행에 조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드만삭스다. 그뿐만 아니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뱅킹 인프라와 국제 상품 스왑, 그리고 스위프트 메시징에도 정통한 회사이다. 참고로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의 전담 변호사였었죠. 한마디로 골드만삭스를 대표하는 변호사였었으며, 그것 때문에 SEC가 결국은 큰 은행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랬었던 골드만삭스는 2020년도 초에 국제송금 이니셔티브를 출범을 하는데, 또한 유명한 독일 소프트웨어 회사죠. SAP가 출시한 국제지불 네트워크인 아리바 같은 경우는 이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그런 프로젝트이자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또한 더 나아가서 골드만삭스는 아리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6일 아리바는 외환 거래 서비스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설명을 하기를 바이어는 매뉴얼 페이먼트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아리바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내외 바로 지불이 가능하며 120개국 이상의 통화를 저렴한 비용으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이 클레이튼과 골드만삭스, 아리바가 또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있는데, 아리바 같은 경우는 국제지불 및 외환거래 플랫폼이다, 네트워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뭐 당연히 리플사와 XRP와는 라이벌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들 수 있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SAP는 리플사와 파트너십 관계인데, 저도 역시 영상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2017년도부터 함께 테스트를 해왔었는데, 사실 SAP 아리바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이미 블록체인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있었으며, 특히 서플라이체인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에버레즈의 기술을 통합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글쓴이가 이야기하기를, 트위터 사용자가 이야기하기를, SAP는 그때부터 리플사의 기술을 배우고 베끼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SAP 아리바와 파트너십을 맺은 에버레즈의 주주들을 보게 되면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 및 그레이스케일의 CEO인 베리 실버트, 보드 멤버에는 글렌 허칭스, 레리 수머스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골드만삭스의 게리 콘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다시 골드만삭스로 돌아가가지고, 골드만삭스 역시 앞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국제 지불 시스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골드만삭스가 막대하게 투자를 한 회사가 바로 서클이죠. 서클은 USDC를 발행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서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스텔라 쪽과 함께 편을 먹었죠. 최근에는 서클에서 사업자들과 개발자들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무료 국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나의 추측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이 리플사와 XRP가 좀 대가리가 굵어지니까 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제이 클레이튼은 이런 이해관계에 대한 사주를 받고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물론 이 음모론에 대한 의문점도 있습니다. 베리 실버트랑 글렌 허칭스 같은 경우는 XRP에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굳이 XRP를 죽일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은 이 계획에서 그 둘은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죠. 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스위프트 GPI 같은 경우도 리플넷에서 아이디어를 따와가지고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SAP마저도 파트너십을 가장한 기술 훔치기에 리플사가 이용당하고 팽당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중앙은행들도 똑같이 그러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약간 좀 염려가 되네요. 자,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전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또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막 끼고 그래가지고 내년이나 돼야 발전된 상황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 전에 나오면 더 좋고요. 다음 주쯤 해가지고 소송권 관련된 업데이트가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부디 XRP와 생태계가 잘 견뎌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곰탱이가 새로운 짤을 올리긴 했는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곰탱이랑 놀고 있을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곰탱이는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날에 그다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께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SEC가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를 망치도록 둬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오늘 또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뭐 토마토 밭에 이제 뭐 던질 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정말 저에게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